네, 반갑습니다. 6월 19일 일요일입니다. 자, 휴일 잘 보내고 계시나요? 주식 걱정들 때문에 또 휴일 잘 못 보내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마음 푹 내려놓으시고요. 뭐, 우리가 주말에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목 진단 들으시면서 편안하게 시간 즐기시고요. 네, 걱정은, 네,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부터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네, 모다이노 칩, NC소프트 뉴스 특징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래량 특징 종목으로는 대주산업과 아남전자, 그리고 인기 검색 종목 삼성전자와 카카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종목들 같이 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다이노 칩 먼저 볼까요? 모다이노. 네, 뭐, 모다 아울렛도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모다이노 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소비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기대감도 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올라간 이유는 전기차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게 소니와 연결이 좀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소니의 납품사였던 이노칩 테크놀로지를 흡수합병했던 이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니와 좀 관련이 있는데, 소니하고 지금 혼다하고 뭐 한다고 그랬죠? 네, 둘이 합작회사를 설립한다. 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되는 겁니다. 합작 회사를 설립해서 뭘 한다고요? 전기차를 만들겠다. 자, 전기차 사업 합작사 설립을 한다. 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엮이는 거죠. 소니와 관련된, 소니가 뭐 전기차 시장에 진출한다. 그 얘기 때문에 또 모다이노 칩이 최근에 뭐 움직였었던 부분 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소니뿐만 아니라 혼다랑 같이 합작을 하게 되고 조금 더 현실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승이 좀 진행됐다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일단은 네, 직접적인 어떤 연결고리가 아니라 조금 뭐 돌아서 되는 그런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것들을 계속 받아들이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일단은 뭐 단 조그만한 어떤 연결고리라도 그걸 확대해서 이놈을 올려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냥 땡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또 나타날 수도 있겠죠. 자, 지금 일단 4,000원대 저항선에 대한 부분들은 얘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갔지만 떨구고 그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이제 떨구고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9% 넘게 상승 마감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지지선 역할을 다시 한번 또 만들어준 거고요. 추가 상승이 나타나서 또는 뭐 흐름을 4,000원대 이상까지 만들어준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월급 종목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냥 여유있게 그냥 쭉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려가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회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사업적인 부분도 계속 이렇게 연결고리를 가지고 찌르다 보면 어떻게든 연결을 시켜낼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모다이노 칩은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전략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뭐 소량 접근하시는 거는 별 문제 없겠습니다만 위쪽에 저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재미없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매수를 좀 하고 싶다라면은 아예 종가 수준이 4,000원대 이상으로 딱 안착이 돼서 양봉 하나 딱 만들어주면 그럴 때 매수를 해보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즉 저항이라는 부분은 위쪽에 있으면 부담이지만 아래쪽으로 깔고 뭉개게 되면 지지선으로 든든한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4,000원이라는 구간을 지지선으로 만들고 지지받고 나가면 그럴 때 매수를 하셔도 되겠고요. 원래 갖고 계신 분들도 추가 매수로 나가는 부분들은 4,000원 돌파 시점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느긋하게 보시고 지금은 홀딩만 유지하시면 좋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NC소프트 볼게요. 한시 먼저 나오는데 NC소프트가 이제 지금 40만원도 깨져가지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신저가가 이제 39만원까지 나온 모습인데 더 빠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계속 들잖아요. 네. 일단은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벌써 80만원대였는데 지금 40만원이고요. 그 가장 처음에 그 말씀드렸던 자리가 이제 100만원대 요 근처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대비해서는 뭐 말도 못하게 떨어진 모습이죠.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아직도 잘 몰라요. 왜냐면 지금 이 종목이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실적이라는 부분들을 만들어내줘야 되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실적이라든지 리니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실적 감소 뭐 등등등에 대한 그런 부분들, 여기다가 뭐 코로나 상황이 이제 뒤집어지기 시작하면서 네, 이 게임의 왕자를 좀 내주는 뭐 그런 부분들,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네, 인식이 안 좋게 들어가면서 주가를 아주 그냥 폭락시키는 그런 형태로 갔었죠.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었고, 지금 지지라인 때는 여기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9만원, 40만원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만 지켜주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무너진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좀 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지지라인 때가 저기 20만원대 초반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무서운 위치예요. 여기서 더 빠지게 되면 큰일 나는 위치고요. 시장이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진 것은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시장이 올라갈 때 올라가지 못한다라면 이거는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증권사에서 얘기하기를 실적의 증가세는 4분기 이후부터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신작이 공개되면서 실적이 그렇게 늘어날 것이다. 4분기부터 늘어날 것이다. 근데 그거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2분기나 3분기는 조금 어둡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매출이 좀 감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조금 벅찰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신규 접근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차피 지금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더 내려가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지지선을 일단은 여기 근처로 보시고요. 시장이 내려가는 동안에는 일단은 그래 봐줄게 라고 생각하시고요. 시장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진다 라고 한다라면 그냥 파세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 오랫동안 기다려야 돼만이 바닥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그동안은 이제 저점을 좀 잡아주는 모습이 좀 나타나면 그래도 조금 기다렸다가 반등 나올 때 파세요 라는 얘기 해드렸는데, 만약에 이게 시장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건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4분기 이후에 실적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얼마나 많이 남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꺼번에 팔기 어려우면 절반이라도 파시는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내려갈 때는 볼 수 없지만 올라가는 과정, 시장이 뭐 한 260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섰는데도 불구하고 NC소프트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계속 이 자리를 맴돌고 있다라든지, 맴돌고 있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계속 떨어지고 있다, 현재 가격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 있다 그러면은 그냥 매도하시는 게 유리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신규 접근은 하지 않으셔야 되겠죠. 네, 신규 접근 들어가지 마시고요.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는 그냥 관망만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네, 대주산업 볼게요. 대주산업은 제가 팔아먹은 종목이긴 한데, 뭐, 곡물 가격 때문에 지금 뭐 주가 변동성 나오는 종목도 분명히 있죠? 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 뭐, 거기에 대한 기대감, 뭐, 사료 뭐 이런 것들, 뭐, 관심들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이 데드크로스가 나온 부분들이 약간 살짝 걸리죠? 물론 시장이 좀 안 좋아서 떨어졌다, 일시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지난번에 데드 나왔다가 바로 돌려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다른 기대감이 생길 수 있어요. 지난번처럼만 치고 올라간다면은 굳이 매도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가가 떨어져서 이 하방 지지라인대를 형성해야 되겠다 만들어 본다라면 여기서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난번에는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괜찮아 라고 했겠지만, 만약에 주가가 떨어져 가지고 3,700원대까지 지금 현재 나오는 이제 지지라인대가 3,600원, 700원인데 여기까지 떨어져가지고 지지선 형성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데드가 나오고 나서 지지선, 그러면 횡보 또는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이 골든크로스가 나올 때까지 주가 절대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요 포지션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로 올라가는 거 괜찮아요. 지지선 같은 경우도 살짝 깼다가 뭐 다시 올려주는 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그냥 밀고 내려가 버렸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추세적인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3,700원 정도까지 보시면 괜찮은데 이것도 변동폭이 한 10%도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추가적으로 그냥 음봉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4,200원 또는 4,100원 이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냥 매도하시면 단기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길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여기 3,7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60일선까지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회복이 더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는 여유를 가지고 좀 길게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요, 3,700원 지지선은 꼭 지켜줘야 된다는 걸 참고하시고, 그리고 그냥 들고 가시는 분들 지지선 유지돼서 그냥 들고 가신다 하더라도요, 네, 이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어울리지 않고요, 네,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면 단기적으로 매도 의견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사료라든지 곡물 이런 쪽으로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어서 바로 올라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다음에 아남전자 볼게요. 아남전자가 조용히 잘 움직여요. 네, 지금 재료가 상당히 좋잖아요. 왜냐면 이제 삼성그룹이 전기차 관련한 부분에서 이제 공동개발 TF를 발주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게 목요일날 나온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16일날 빵 치고 올라갔는데, 이게 사실 삼성그룹이 그런 게 있어요. 삼성 SDI, 삼성 전기,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게 지금 보면은 배터리 있죠. 또 자율주행하죠. 그 다음에 촬영용 반도체 있지. 뭐 카메라 모듈이 있지. 뭐 빠지는 게 없잖아요. 여기다 그냥 바퀴 갖다 끼고서 구동장치 만들어서 당겨버리면 그냥 전기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삼성그룹이 그냥 하나 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의 어떤 기대감이 좀
늘어난 건데, 그럼 안암전자는 뭔 상관인데, 이잖아요. 이게 지금 하만에, 네, 그, ODM, 그, 제조자, 개발 생산이라든지, 주문자 위탁 생산, OEM 방식으로 납품을 하고 있어요. 안암전자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수혜감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삼성그룹이 전기차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네,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예전에 그 자동차 사업을 했다가 좀 접었잖아요. 이게, 자동차 안 해.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또 꿈을 아직 못 접었다라고 한다면, 네, 전기차 쪽은 이제 해볼만 하잖아요. 내연기관도 아니고, 뭐 엔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기차 쪽에 해볼만 한데 이건 어차피 전자장비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삼성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안암전자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흐름 괜찮고요.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포지션도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고요. 그래서 안암전자가 옛날에는 뭐 굉장히 적어였지만 요즘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 흐름들을 좀 보일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로 엮여서 또 삼성그룹으로 엮여서 진행된다면 괜찮겠죠. 문제는 이제 이 많이 단기적으로 튀어 올라간 6월 16일날 올라간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좀 끌어내려가지고 아래쪽에 안정적인 매수 포인트를 잡을 것이냐인데 이게 가능하겠는가 이 얘기죠. 그냥 올라가면 볼 수 없어요. 그냥 매수 못하는 거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하시는 거고 만약에 주가 떨어져서 2,450원이나 2,500원 정도 나오게 되면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건너가는 이야기 정도로 한번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삼성그룹 쪽에서 계속 이렇게 차량용에 대한 어떤 관심을 높여가게 된다면 전기차 쪽에 대한 이야기 분명히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테마가 계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흐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2,450원이나 2,400원 정도 나왔을 때는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이라도 사서 포지션을 잡아놓는 거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다행히 올라가면서 눈에 띄었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떨어져 준다라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매수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올라가면 별 수 없어요. 내 거 아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냥 올라가면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 하시고요. 네, 내려와서 2,500원 아래쪽, 네, 2,500원 아래쪽으로 가격이 나오면 한 번 정도 관심 가지고 매수 의견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역별에서 지금 수렴 구간 통과, 다 괜찮은데요. 거래량도 좀 늘었고요. 네, 이런 정도는 관심을 좀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암전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다음에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를 보시면 지금 오만전자가 나왔네요. 드디어. 네, 이 오만전자가 나오냐 안 나오냐를 가지고서 굉장히 뭐 말들 많고 막 그랬었는데 오만전자가 드디어 나와버렸네요. 이 오만전자가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오만전자가 나오던가 말던가 그게 뭔 상관인데 라는 부분이 좀 될 수 있잖아요.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사실 이게 상징적인 의미죠. 또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만큼 몰려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좀 참고를 해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여기 양봉 나오던 시점 있죠? 여기 6월 14일 화요일이네요. 이 시점이 거의 저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왜 떨어졌냐 이건데 지금 반대매매, 네, 반대매매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데 뭔 소리냐일 수도 있겠지만은 반대매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삼성전자를 이제 버려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미쳤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카카오, 조금 이따 설명드릴 카카오까지도 같이 싸잡아가지고 내가 이런 주식들 다시 난다. 이것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 떠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삼성전자 때문에. 왜냐면 10만전자 뭐 가시오 뭐 써도 뭐 10만전자의 뭐 기도문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막 그렇게 했었던 그 시점에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반토막 아닙니까? 솔직히 반토막이잖아요. 삼성전자로 반토막이 났다니 이거 자체가 지금 이미 엄청난 실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하고 싶은 생각이 똑 떨어지죠. 천하제일의 우리나라 제일의 삼성전자인데 이렇게까지 떨어진 게 말이 되냐? 시총으로는 지금 440조에서 360조까지 떨어지니까 100조 원 가까이 떨어진 모습인데 이게 말이 되냐 이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좀 질려하는 모습이 좀 있고요. 그냥 자이든 타이든 간에 던져버리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개별주들 막 뿅뿅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 죽여가지고 그쪽으로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좀 있고 해서 삼성전자가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뭐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어요. 여기다 불을 계속 질러주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버티기가 힘들겠죠. 다만 삼성전자는 네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내렸어요.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지금 삼성전자는 저평가예요. 저평가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팔지 마세요. 지금은 매도하실 이유가 없어요. 뭐 매수를 굳이 뭐 나는 안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별 수 없겠지만은 네 매도는 정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매도하지 마시고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지가 어디까지 내려가겠습니까? 5만 원까지 내려가면 어때요? 그것도 5만 원 다시 하면 되잖아. 4만 원까지 내려가면 어때요? 4만 원 다시 사면 되잖아요. 아 지금 팔고 다시 그때 사면 안 돼요? 그게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만약에 팔았는데 내일부터 올라가면요. 주식 못 삽니다. 네. 만약에 내가 생각한 대로 5만 원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다시 산다. 그러면은 정말 베스트죠. 근데 만약에 오늘이 저점이라면요. 네. 금요일이 저점이었다면 내일부터 올라간다라면 그러면은 주식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뭐 어쨌든 올라갈 것이 확실히 되거나 또는 내가 나중에 다시 살 거라 생각되시는 분들은 일단 그냥 들고 가세요. 들고 가시고 나중에 주가가 많이 떨어진 다음에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떨어진 다음에 반등을 하게 되면 그때 더 사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삼성전자에 대한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그냥 떨어지고 있을 때 어중이 떠중이 계속 사지 마시고요. 네, 그냥 깔끔하게 딱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정배열 전환되는 거 확인하고 그럴 때 매수 들어가세요. 그게 아니라면 정말로 조금씩 찔러보는 거 한 10주, 네, 한 두세 주, 이렇게 찔러보는 거,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 건 뭐 아무 때나 사셔도 됩니다. 근데, 뭐, 제대로 된 어떤 비중을 좀 실어야 되겠다, 이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확실하게 돌아설 때, 이평선, 적어도 62선까지 다 깔고 뭉개서, 네, 정배열 나올 때, 그럴 때 매수하시면 거의 정확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매도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가시다가, 돌아설 때, 홀딩 전략으로 딱 가지고 있다가 더 사시는 전략, 그렇게 가져가시면, 삼성전자로서는 괜찮을 겁니다. 2분기 지나면 또, 분기 배당도 나옵니다. 배당도 받으시고 또 잘 좀 버텨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신규 접근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사는 건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근데 왕창 실어가는 것은 지금은 좋지 않겠습니다. 뭐 기술적 반등, 단기적 반등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다 추세를 바꿔주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평선 자체가 돌아설 때까지는 매수를 확장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카카오 볼게요. 카카오 참 카카오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카카오 그룹주 지금 전부 다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이 카카오는 내가 뭐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지만은 이거는 뭐 더 말 필요 없네요. 그죠? 계속 빠지고 있는 17만원, 지금 7만원까지 떨어진 모습이고, 더 빠질 거예요. 더 빠질 거고, 지금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 게임즈까지 그냥 다 떨어진 모습이에요. 특히 이제 카카오페이가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이 그룹주 전체적으로 다 지금 개판인 거고요. 얘네들이 그동안 이제 뭐, 고평가되었다는 논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아주 독하게 뺀다라고 생각한다면, 고평가된 주식이, 독하게 빠져가지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실제적인 자기 가치보다 더 내려갑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고평가되었다. 그러면 딱 여기서 멈출 것 같죠. 원래 가치에서. 그렇지만 아니에요. 더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낙폭 자체가 상당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지라인 때가 여기 있었는데 이 자리를 더 깨고 내려가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것뿐만 아니라 자회사들도 굉장히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카카오 때문에 미치겠다. 주식 못하겠다. 네, 내가 미쳤나 보다. 나 다시는 주식 안 할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카카오 때문에도 또 많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카카오 이런 애들이 아주 그냥 사람들을 다 그냥 완전 학을 떼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게 된 거죠. 카카오가 뭐 나쁘냐 뭐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 수준이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판단이 좀 들어요. 네, 카카오 갖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계속 줄이세요. 그냥 뭐 3분의 1을 줄이시든 5분의 1을 줄이시든 일단 조금이라도 파시고 리스크를 조금 더 줄여서 가볍게 하시면 좋겠고요. 신규 접근은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네, 신규 접근은 안 하시는 겁니다. 카카오든 카카오뱅크든 카카오페이든 카카오게임즈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카카오 들어가 있는 거 하지 마시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카카오 이름 써 있는 그런 초콜릿도 드시지 말라고 그랬죠. 카카오 쪽으로는 똥도 싸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지금은 그래야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또 회복이 돼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겠지만 그 자리까지는 아직 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참 동안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실 거예요. 내려가는 게 아직 남아있다라면 더 내려가죠? 그리고 나서 바닥 잡아야 되죠? 또 올라가려고 쭈삐쭈삐 되려면 시간이 한 세월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문제는 뭐냐면 카카오 임원들이 주가가 높을 때 다 팔아먹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경영진 먹튀어. 이런 네. 아무튼요. 네.
욕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심들 하시고요. 진지게 팔았으면 좋겠지만 아직도 못 파셨다라면 비중을 계속 줄여나가시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어려운 장이라서 어려운 종목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또 변화가 되면서 체질이 바뀌는 거니까요. 네, 이런 구간들만 좀 잘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모다이노 칩, NC소프트, 대주산업, 아남전자, 삼성전자, 카카오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어려운 장 계속 견뎌내고 계시는데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힘들 내시고요. 새로운 시장에서 또 새로운 날, 새로운 한 주 또 잘 이겨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다 같이 돈 버는 그런 결과를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날 무료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일 잘 보내시고요.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